네, 오늘은 프레시안의 박세열 편집국장이 도와주고 있죠. 자, 자유한국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했는데 이 소식부터 박세열 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종의 이 정치적 제스처로 보입니다. 정치적 제스처. 예. 정경두 국방장관의 이틀 전 발언 때문인데요. 이 대정부 질문 때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해 수호 날에 오늘이죠. 대해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정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입니다. 그 발언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네, 일단 이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이고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따르면요, 정 장관의 발언을 해석을 한 건데요. 서해상에 있었던 이 해전들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은 온데간데 없고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투로 말했으며 국방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보면은 장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제가 아까 정치적 제스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그랬죠. 네네. 이 작년 10월에도 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국회 동의 없이 밀어붙인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이 해임 건의안도 사실 흐지부지가 됐죠. 실제로 이 발언 몇 개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할 부분이 유독 외교안보 관련 장관을 겨냥해서 최근에 해임안을 내는 모습이 좀 주목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해임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높지 않고요. 최근에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2016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고요.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됐는데 당시 상황은 총선을 거치고 여소야대 시절이었고요. 새누리당이 참패를 한 이후였죠. 그랬죠. 그리고 그 사유도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이런 비위와 관련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야 구도를 보면은 분위기도 보면은 다른 야당이 해임 건의안에 동참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제스처로 해임 건의안을 낸 다른 목적이 있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최근에 부쩍 센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습니까? 특히 이념적으로 좌우를 가르는 발언들, 좌파 독재다, 이런 발언들도 많이 내놓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고 있고요. 보면 첫째로는 이 황교안 대표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남 지역의 재보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안보 보수의 모습, 그리고 좌우 갈라치기를 통해 이 보수가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좀 오르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하노이 회담 무산 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에서 이 추세에 올라타려는 그런 이유로 이른바 안보 공세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서해 수호의 날에 대통령이 2년 연속 불참하는 걸 오늘 또 비판의 타겟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좌우 갈라치기, 안보 공세 이런 자유한국당의 전략의 일환이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잘 보면요, 좀 정교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부러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일간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이 유독 센 표현을 요즘 많이 사용한다. 직접 쓴 거냐 이렇게 질문을 기자가 했더니 직접 쓴 것도 있고 메시지 팀에서 상황에 맞게 의견을 올리면 스크린에서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지금 이 한국당에서 나오는 무수한 이 메시지들이 전략적 목적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조율이 돼서 나온다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현재 그리고 또 황 대표의 메시지 팀 총괄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출신인 최진웅 씨가 총괄로 돼 있고요. 이런 부분도 안보 분야나 이념 분야에 좀 치우친 이 황 대표의 강경 발언의 배경 중 하나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지금 정치권이 쪼개진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 수호, 나아가 이 안보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지는 않고요, 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겠죠. 이거는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북 강경책을 지금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 이런 부분들을 계속 비판을 했는데요. 물론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어야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김정은 정권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계속해서 대북 강경책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논리에 의하면 비핵화 자체가 좀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죠. 여튼 이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도 갈등도 함께 고조되면서 이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 이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해를 여당은 평화의 바다로 보고 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는 바다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철수했다는 오늘 속보가 있는데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의 박세열 편집국장이었습니다.